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환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화 교수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헐투 수용체 발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각 아형에 따라서 치료법을 다르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헐투 음성으로 분류되던 종양들 중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약 60% 그리고 3중 음성 유방암의 약 반 정도로 상당수가 헐투 저발현 그룹으로 재분류돼서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헐투라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름인데요. 인간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 2형이라는 다소 복잡한 이름을 가진 단백질을 말하고 암세포 표면의 외부의 신호를 받아서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헐투 수용체 발현은 이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는 호르몬 차단제의 내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헐투 양성 종양의 기준은 처음 개발된 헐투 표적 항암제의 효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면역화학 염색에서 이렇게 3점으로 강양성을 보이거나 2점이라도 유전자 수준의 증폭이 있는 환자에서만 이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헐투 항체에 항암제를 접합시킨 엔헐투라는 신약의 개발로 헐투 발현이 낮은 환자에서도 의미 있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즉 표적 치료제의 혁신적 발전이 질병 분류를 바꾼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분류 기준은 진행성 재발성 환자에서만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가 15%, 그리고 헐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가 약 45에서 50%, 헐투 음성 유방암 환자가 30에서 4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50%에 해당하는 헐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헐투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세포에서 헐투 단백질을 측정하는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하고 또 암세포에서 헐투 유전자 수준의 복제수를 측정하는 제자리 부합법 검사를 통해서 헐투 발현을 확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헐투 양성은 IHC 3점 또는 2점이면서 제자리 부합법에서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헐투 음성은 IHC 0점과 1점 그리고 2점이면서 제자리 부합법에서 음성으로 정의가 되었지만 이 엔헐투의 등장으로 유방암 분류 기준이 재편되면서 이제는 IHC 1점 또는 2점이면서 이 C가 음성인 경우에는 헐투 저발현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에서 헐투 저발현 여부에 따른 치료의 선택은 재발이나 전이암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헐투 발현 정도는 유방암 진단 시 조직에서 기본 검사로 시행하고 있지만 재발이나 전이가 되면서 그 발현이 달라지는 환자가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새로 얻은 조직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미국 병리학회가 함께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NCCN 등 유수한 해외 가이드라인, 그리고 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유방암학회 가이드라인 등에서 역시 처음 유방암을 진단할 때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면역화학 조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헐투 양성 유방암의 경우 전이가 된 경우에는 1차 치료로 텍센 계열의 항암제와 트라스투즈맙, 펄투즈맙이라는 표적 치료제 두 가지를 표준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엔허투가 2차 표준 치료제로 우선 추천되고 있고 또 헐투 음성에 해당하는 환자 중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CDK4/6 억제제와 호르몬 차단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또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면 이 PD-L1 양성 여부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 또는 3중 음성 유방암은 그런데
이제 혁신적인 치료법의 개발로 상당히 예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이상의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진행한 후에 헐투 저발현 유방암으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이제는 N02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즉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헐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N02를 카테고리 1으로 우선 권고하고 있고요. 현재 헐투 저발현 유방암에서 효과를 입증해서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 옵션은 N02가 유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가 공동 개발한 N02라는 약이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계열의 신약으로 최근에 환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들은 이 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여기에 세포 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 페이로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링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항체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인지를 하고 이 접합되어 있던 항암제가 암세포 안으로 전달이 되어서 작용하게 함으로써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항암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02는 종양 내에 헐투 발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 항암제가 인접 종양세포로 확산이 돼서 사멸시키는 바이스탠더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항암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돼서 헐투 양성암에서만 사용되던 TDM1이라는 약 대비해서 기존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 저해제를 페이로드로 이용해서 내성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 또 항체당 결합한 약물의 개수를 나타내는 약물 항체 비율이 8:1로 항암제 전달 능력이 2배로 향상된 점들이 우월한 효과의 배경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헐투 저발현 환자는 헐투 단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스투즈맙이나 TDM1 등의 기존 항헐투 제제를 통한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CDK4/6 억제제 치료의 효과는 매우 우수하지만 이후 치료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표준 치료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얼월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DK4/6 억제제 사용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이 약 4개월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헐투 음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여러 차례 받은 경우에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이 4개월 이하, 또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15개월 이하로 나타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예후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이 단계에서 한두 차례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헐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서 N02의 효과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데스티니 브레스트 04라는 3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N02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은 약 10.1개월 정도로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한 대조군의 5.4개월 대비 약 2배가량 유의하게 개선이 됐고,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항암 화학요법 대비 약 6개월 정도 연장을 하면서 사망 위험을 약 36% 감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N02는 호르몬 수용체 발현 여부에 상관없이 전이성 헐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한 대조군에 대비해서 무진행 생존 중앙값을 약 2배가량 연장을 했기 때문에 생존기간 역시 항암 화학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약 36% 정도 감소시키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N02를 투여받은 환자 대부분에서 종양 크기가 상당 부분 감소했고, 또 그 효과가 무진행 생존기간의 연장 그리고 전체 생존기간의 연장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 또 이득이 있는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02의 효과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은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이전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등급 이상의 약물 이상 반응 발생률은 N02 투여군에서 약 52.6%, 그리고 대조군에서 67.4%로 항암 화학요법 투여군보다는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N2 투여군에서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의 종류로는 호중구 감소증이 약 한 14%, 빈혈이 8%, 피로가 한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염증 사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경증이었고 중등도로 보고가 되었고 5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사례는 0.8%로 굉장히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N2 투여 후에 환자분들이 직접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토, 오심 등의 이상 반응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항구토제의 증상을 예방하고 또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작용보다도 간질성 폐렴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간질성 폐렴에 대해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도 발생에 대해서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침, 호흡곤란, 발열, 그리고 새로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호흡기 증상 또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렴증이 의심되는 즉시 저희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회복될 때까지 N2의 투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복된 경우에는 N2 투여 용량 유지가 가능하고 그대로 투여를 하고 있고 한 달이 지나서까지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지나서 회복되는 경우에는 투여 용량을 한 단계 낮추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렴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즉시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시작하고 증상이 있고 2등급 이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영구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자의 발생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이 혈투 저발현에서 N2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환우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암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치료 옵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환자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치료가 상당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이 잘 서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소셜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전달이 되면서 환우분들이 나는 혈투 저발현에 해당하는 환자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가 N2라는 약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서 혈투 음성암으로 판단이 됐을 때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이 절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좋고 또 편안했던 CDK 이니비터 치료에 실패하고 나서 환우분들이 갖는 절망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와 3중 음성 유방암 환자 전체의 한 반수 정도가 이 혁신적인 혈투 표적 치료제인 N2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보험은 되지 않지만 이 혁신적인 신약이 앞으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보장된 시간을 연장시켜주고 또 가족과 친구분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닿을 때까지 오늘도 열심히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